Metro Nashville 911. What is the address of your emergency? Somebody drove off the road and hit a tree. Are you with the vehicle? There's two people there. Okay. They're pinned really bad. That's what I'm saying. Okay, I'm sending the paramedics and the police department to help you. 내슈빌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 안에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이미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신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듯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놓여 있었습니다. 남성은 조수석에 몸이 구겨진 채 얼굴은 바닥을 향하고 다리는 위로 향하고 있었고 여성은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넣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고 현장이라기엔 어딘가 불길하고 기이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총에 맞아 숨졌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에서 총알 탄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두 사람의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몇 시간 전에 이미 두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수사당국은 피해자들이 33세 할리 윌리엄스와 36세 빌 렌웨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빌은 오른쪽 관자놀이 부근에 두 발의 총상을 입었고 할리는 가슴과 머리에 총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할리의 경우 가슴에 입은 총상이 즉사 원인은 아니었으며 일정 시간 생존한 뒤 머리에 다시 총을 맞아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은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경찰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강력범죄로 판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빌 렌웨이는 1983년 3월 17일 테네시 클락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쾌하고 따뜻한 성격을 가졌던 그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살 배기 딸이 뇌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딸의 엄마이자 오랜 연인이었던 여자친구와도 이별하면서 그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잃은 그는 깊은 상실감과 공허함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의지할 곳 없던 빌은 점점 방황하기 시작했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2018년 그는 한 음악 축제에서 할리를 처음 만났고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낀 두 사람은 곧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한 두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잦았으며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사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서로에게 해가 되는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할리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빌이 자신을 해할까봐 두렵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팀은 빌과 할리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빌은 그녀에게 언어적,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9년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할리는 그가 그녀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고 차량 앞 유리를 부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할리는 고소를 원하지 않았고 경찰이 제공한 가정폭력 관련 지원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할리는 빌을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빌이 자신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서 정말 죽을 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빌이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와 반려견을 데려갔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개가 사라지고 며칠 후 그녀의 아파트 근처 도로 옆에서 죽어있는 반려견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할리가 이별을 결심하자 운전 중이던 빌이 그녀를 총으로 쏘고 이어서 자신에게도 발사한 뒤 두 사람이 타고 있던 차량은 그대로 나무를 들이받으며 멈춰선 것으로 수사팀은 추정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졌지만 사건을 그렇게 마무리 짓기에는 몇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수상했던 것은 시신의 위치였습니다. 사건 당시 빌은 조수석에서 발견됐고 할리는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만약 빌이 운전자였다면 조수석에 있을 리 없었고 할리 또한 조수석에 있던 그녀가 단순 충격으로 뒷좌석까지 튕겨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3의 인물이 운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이상했던 점은 두 사람 모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사건 현장에서 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빌이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추정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차량의 파손 상태 역시 단순한 교통사고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자국이 전혀 없었고 충돌 방향도 정면이 아닌 측면이었으며 엔진에는 수상한 외부 손상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한 결과 수사팀은 범인에 의해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현장을 치밀하게 조작한 흔적이 있었지만 할리와 빌 모두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그런 일을 벌였는지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윽고 수사팀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할리가 빌의 위협에 대비해 집에 설치한 보안 카메라였습니다. There's no way in the whole unidentified department knowing that you can disable my lock. If there was any way I could just disable the lock, and because the door lock wasn't changed, he was able to come in and assault me. 할리가 걱정했던 대로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빌이 그녀의 집에 침입해 온 집안을 뒤지며 할리를 찾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빌의 스토킹이 단순한 집착을 넘어 곧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2020년 3월 10일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남성이 할리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서 할리의 이름을 부르며 그냥 얘기만 하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남자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겁을 먹은 할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제 침입을 막기 위해 집안에서 막대기를 이용해 문을 고정시키며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밤 11시 30분경 화해한 듯 보이는 할리와 빌은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빌은 뭔가를 깜빡한 듯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곧 이어 다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남자와 여자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CCTV 마이크에 선명히 담겼지만 그 시간에 그 소리를 들은 이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이 모습은 CCTV에 찍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수상한 남성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세 남자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에서 확보한 이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를 요청했지만 아쉽게도 중요한 단서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 수사팀이 할리의 개인적인 삶을 조사하던 중 그녀의 이중 생활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리는 낮에는 피부관리사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성인 서비스 업계에도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8살 때부터 에스코트 활동을 해왔고 그 사실을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역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라 러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던 할리는 부유한 고객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금 외에도 고급 보석, 명품, 휴가여행 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피부 미용사 일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비와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할리는 이중적인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리의 전화통화 및 메시지 기록을 조사하던 수사팀은 지미 그린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인물이 사건 발생 직전 할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번호는 핑거라는 가짜 전화번호 앱을 통해 생성된 번호였습니다. 형사들은 핑거로부터 일부 기록을 받았지만 지미 그린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핑거 계정에 연결된 IP 주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통신사에 연락해 해당 IP 주소가 어느 가입자의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오랜 시간 조사한 끝에 해당 번호가 아담 캐리라는 남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알아냈습니다. 게다가 아담은 할리의 보안 카메라에 찍힌 남성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담은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으로 민간 보안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경찰을 사칭하고 차량 안에 다수의 무기를 소지한 채 다닌 혐의로 4개월 동안 복역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과 성향은 살인을 저지를 만한 인물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그가 할리와 어떤 연결점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었고 할리는 테네시주 내슈빌에 살고 있었으며 게다가 아담이 할리를 고객으로 만났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아담이 가짜 계정을 통해 브라이언 브로그웨이라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브라이언 역시 해병대 출신의 민간 보안 요원이었으며 텍사스 오스틴에 기반을 둔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2020년 3월 9일 아담은 브라이언에게 테네시 시트랩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보냈습니다. 시트랩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현 상황 보고서를 뜻하는데 이 파일의 내용은 전부 할리와 빌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아담은 이 보고서를 또 다른 인물인 길라드 필레드에게도 보냈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길라드의 연락처와 통화 내역을 추적했고 그 결과 사건 발생 전후로 길라드는 에릭 마운드라는 사람과 자주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에릭은 할리의 고객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팀은 그를 주요 인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시 45세였던 에릭 마운드는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잘 알려진 고급 자동차 딜러 가문이 아들로 태어나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마운드 오토모티브 그룹의 상속자이자 얼굴로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사업가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2019년 에릭은 출장차 내슈빌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에스코트 여성인 할리를 고용해 며칠간 호텔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릭과 할리는 당분간 관계를 가지며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할리의 남자친구인 빌은 할리의 에스코트 계정을 통해 할리와 에릭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돈을 주지 않으면 너와 할리의 관계를 세상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에릭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협박은 에릭에게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추문이 드러날 경우 가족 전체의 명성과 수십억짜리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에릭은 빌에게 돈을 주고 조용히 끝내는 대신 영구적으로 그의 입을 막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스피어팁이라는 민간 보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길라드에게 연락해 빌을 제거해달라는 청부를 의뢰했습니다. 질라드는 곧바로 전 미군 특수부대 출신인 브라이언과 전직 군인이었던 아담을 끌어들여 나름 전문적인 작전팀을 꾸렸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아담과 브라이언은 할리의 집 밖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함께 외출하던 빌과 할리를 기습적으로 습격했습니다. 그들의 작전 목표는 빌을 제거하는 것이었으므로 가장 먼저 그를 향해 총을 쐈고 빌은 현장에서 즉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할리 역시 그 자리에 있었고 두 사람은 당황한 끝에 할리의 가슴에도 총격을 가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망했다고 확신한 아담과 브라이언은 할리의 차량에 시신들을 태우고 유기할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할리가 아직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녀의 머리에 한 차례 더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후 차량의 기어를 중립 상태로 놓은 채 숲이 우거진 곳을 향해 천천히 굴러가게 만든 뒤 그들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뒤 에릭은 질라드가 운영하는 보안업체 스피어팁 웹사이트에 스피어팁은 정말 전문적이고 일도 빠르게 처리해줘요. 다른 업체랑은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소름 돋는 리뷰를 남겼습니다. FBI는 수사를 통해
에릭이 3명의 범인들에게 약 1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면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에릭이 살인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며 그 배후에 에릭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누군가의 자백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체포에 나설 경우 용의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보다 은밀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수사팀은 브라이언의 친형인 체드에게 접근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체드는 망설임 없이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체드는 먼저 아담에게 접근해 사람을 처리해 줄 수 있냐고 떠받고 이에 아담은 8천만 원이면 누구든 죽여줄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체드는 도청장치를 몸에 부착한 채 동생 브라이언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형제는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풀었고 브라이언은 결국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에릭의 지시로 빌과 할리를 살해했다고 털어놨고 심지어 빌을 바로 제압하고 죽인 장면을 영웅담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또한 할리를 죽인 건 아담이었다고 말하며 여성을 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아담을 대단한 인물로 표현하며 존경심까지 드러냈습니다. Some of the problems that we ran into last time is we had to take them at the same time, dude. She wound up still breathing. And, he finished it in the back seat. And you got my respect. I totally got my respect for that. You know, a lot of guys with females. Yeah, you'll probably. 2021년 12월 10일 경찰은 브라이언, 아담, 그리고 길라드를 동시에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모든 타이밍을 완벽하게 계산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에릭 마운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에릭을 압박하기 위해 또 다른 함정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들은 길라드에게 에릭에게 전화를 걸게 했고 이 통화에서 아담이 입막음 대가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We got a problem with one of the shooters in Nashville. He found out that you were the client that paid for this, for the job. I'll pay the guy $25,000, but I think it needs to go away after that. So we need to take care of him. He did a solid for me, and I appreciate it for that. But I just want to make sure it's, you know, in 6 months down the road, he's not going to pop back up. Honestly, I think I'd rather take care of it permanently, and then I'll just run 150 through Spear Tip, like we did last time. 이 대화 내용은 에릭이 살인을 지시한 것이 분명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고 FBI는 바로 다음날 사냥 중이던 에릭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에릭 마운드는 2건의 1급 살인 공모 및 청부살인 교사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현재까지도 연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최종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에릭에 대한 유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검찰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에릭의 지시에 따라 청부살인을 설계하고 실행자를 고용한 중간책인 길라드, 그리고 직접 범행을 저지른 브라이언과 아담 역시 모두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 또한 종신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